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말 보여줬던 증시 랠리가 올해도 갈 것이다. 올해 분리시장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94, 95년 시나리오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 당시 94년 가파르게 올랐던 이 금리가 95년 상당히 내려갔죠. 하지만 당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도 않았고 증시가 조정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완만하게 그리고 꾸준히 올랐죠. 이 당시 영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험성이나 그것에 가까웠는데요. 사실 94년부터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던 이유는 경기 과열이었습니다. 그때 직전에 주택 대부조합 사태가 불러온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금리를 바닥에 깔았고 그 이후에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던 것이죠. 하지만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것을 염려한 연준이 급작스럽게 94년부터 금리를 올리게 됐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시장은 채권 대학살로 불릴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증시도 많은 하락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근데 대단했던 거는 미국 경제가 이걸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물론 GDP 성장률이 4에서 1%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침체로 가진 않았죠.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조이면 진짜 침체 갈 것 같으니까 침체 징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경제를 나락으로 몰지 않기 위해서 소위 보험성 인하를 하죠. 이때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지 않은 정말 몇 안 되는 사례였죠. 다른 때는 경제가 침체 근처까지 가면서 혹은 침체에 이미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시기와 침체가 거의 겹쳤는데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서도 미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드라이브를 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증시도 우상향했습니다. 내년에 진짜 침체를 가는 거냐 아니면 안 가는 거냐 여튼 논쟁이 아직 진행 중인데 침체를 시사하는 데이터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 이런 하드한 데이터는 사실 침체와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기대하는 것이 침체가 아니라 보험성 금리 인하에 따른 선순환 구도라면 우리는 95년 미국을 보는 것처럼 증시 상승과 경제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미래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상황 요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영상은 그렇다면 침체에 빠지지 않고 증시가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과연 뭐가 제일 셀 것인가? 우리 어디서 돈 벌어야 하나? 이 고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올해는 소형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모닝스타의 간판 주자인 데이비드 세케라가 쓴 시장 아이디어가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오늘 이번 영상은 우리가 95년 미국이 겪은 것처럼 금리 인하가 침체 때문이 아니라 보험성 인하에 따른 것이다. 그때 미국처럼 미국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금리 인하 국면에서 뭐가 세게 나올 것이냐, 지금 뭘 사야 되냐 이 고민을 한다고 쳤을 때 모닝스타의 아이디어는 가치주와 소형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테크 섹터는 비중 축소 국면 들어섰고 통신과 기초소재, 부동산, 유틸리티가 유망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모닝스타가 700개 정도 종목을 모아서 주식의 밸류를 한번 보니까 지금 딱 1.0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확히 밸류에 따라 거래되고 있다. 오버밸류도 아니고 언더밸류도 아니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는 때더라. 근데 시총으로 잘게 썰어가지고 보니 소형주가 16% 할인율로 가장 매력적이더라. 중형주는 6% 할인이고 대형주는 적정 가치 대비 약간 높더라. 가치주는 10% 정도 할인인데 성장주는 밸류 정도더라. 그럼 왜 소형주를 좋게 보냐? 소형주는 2010년 이후 대형주와 중형주 대비 가장 큰 할인율에 근접해 있어서다. 왜? 팬데믹 초기에 얘네들이 다 죽을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가장 때려 맞았다. 또 때려 맞았다. 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제일 먼저 망가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근데 24년에는 금리도 내려가면서 또 지급 능력, 롤오버 염려가 완화되면서 제값을 찾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연말에 오렌지색이죠. 좀 달렸지만 여전히 저평가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치주는 왜 저평가냐? 팬데믹 초기에 증시가 상승할 때 재택근무 같은 게 들어서면서 다양한 기술이 돋보이면서 성장주가 수혜를 입었는데 가치주는 아직까지 눌려있더라. 파란색 아직까지 제일 눌려있더라.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동산 저평가, 통신주 저평가, 에너지 역시 저평가. 이 표를 참고하시면 저평가된 섹터를 모닝스타가 분석하는 저평가 그래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닝스타의 GDP 전망도 한번 볼게요. 올해 1%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마이너스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가는 24년은 물론 25년까지 계속 완화될 것으로 본다. 이게 모닝스타의 기본 포캐스팅입니다. 그리고
작년 강세장을 정말 잘 맞췄던 톰리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 역시 소형주를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건전성이 올라가고 상업용 부동산이 괜찮아지고 소형주가 득을 본다. 앞으로 1년간 소형주는 50% 오를 수 있다. 러셀 2000이 작년에 말에 2000 찍었는데 3000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지난해 막판 보였던 불꽃 랠리 최종 승자는 지수로 보면 이 러셀 2000이 맞았죠. 소형주 전반으로 증시 온기가 퍼지면서 특정 종목 한두 개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그런 대상승 냄새를 좀 풍긴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 국면에 경기 침체가 겹치는 그런 징크스를 극복하고 금리 인하의 메리트만 쏙쏙 빼먹으면서 증시를 올리는, 그래서 보험성 인하로 평가됐던 지난 95년의 사례를 반복해낼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과 함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매크로 얘기, 증시 얘기, 올해는 또 종목 얘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즐거운 날 보내시고요. 브랜베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